자, 12사단 얼차림 훈련병이 사망을 하는 사고가 어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친구가 23일에 쓰러져서요 병원에 후송됐다가 23일이면은 저번 주 목요일에 병원에 갔다가 이틀간의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이제 토요일 날 사망하게 됐죠. 그렇게 하고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이제 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군인권센터장의 말로는, 저는 이제 군인권센터장이 이제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한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이제 훈련병들은 핸드폰도 못 쓰고 공중전화만 쓰니까 이게 소문이 퍼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 만약에 핸드폰을 다 쓰고 훈련병들 썼다면 사망하는 날 혹은 병원에 입원했던 날 바로 이게 알려졌을 텐데, 이게 훈련병들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공중전화만 사용하고 아마 통제하거나 했겠죠. 아마 내부 단속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게 나온 거다. 실제로는 23일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오후 5시쯤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건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 20분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이라고, 이하 이제 얼차려라고 하죠. 이걸 받던 중에 쓰러져서 후송되었다가 25일 사망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근데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고는 22일 밤 6명의 훈련병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같이 얼차려 받던 훈련병들의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 라면서 부연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 얼마 후 사망 훈련병은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승됐지만 안타깝게 사망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거나 혹은 무시하다가 발생한 참사라고 군인권센터가 지적을 했습니다. 인권센터는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것을 꼬집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잠깐만, 채팅에 좀 사단장님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되냐? 맞습니다. 이런 걸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되냐? 이거는 맞는 내용이죠. 왜냐면 사단장이 현장에서 이런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얼차려를 강요하고 임무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사단장을 보직해임 한다거나 이러한 일로 사단장의 인사에 이런 스크래치를 간다거나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 과정에서 사단장이 이러한 보고 체계를 숨기려고 했다던가 혹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시도를 했다면 당연히 사단장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단장이 문제가 될 만한 사실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의 사고에 어떠한 지휘체계나 어떠한 보고체계에서 은폐하고 숨기는 행위를 이제 그런 거를 묵인했다거나 그런 거를 알고 있었다라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사단장에게 죄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군인권센터장이 얼마 전에 여기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와서 얘기하신 건데, 훈련병 A씨가 강원 인제군 모 부대에서 동료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완전군장 상태로 원래 구보란 말은 쓰지 않는데 일본말로 띵걸음이라고 하죠. 군장을 메고 띵걸음을 했다. 팔굽혀펴기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A씨는 구보 도중에 연병장에서 쓰러졌고, 쓰러진 직후 인근 국립병원으로 후송됐고요. 됐다가 민간병원으로 다시 이송했고요. 다시 입원 중에 사망 판정. 그래서 육군이 26일날 이제 우리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게 됩니다. 육군 관계자는 군기훈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정황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저는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김상호도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애가 아팠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군요. 애가 혹시 아팠나? 아파서 지병이 있었나? 평소 어디 몸이 아팠던 거 아닌가라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항상 아무리 저도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했다? 내가 아는, 김상호가 아는 얼차려의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군의 얼차려의 기준이 상당히 레벨이 낮아요. 그래서 저는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얼차려 보겠습니다. 1회 20회 그 다음에 총 4회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복을 할 때는 충분히 좀 휴식을 주거나 바로 해! 엎드려 뻗쳐! 한 방에 우리가 4회 연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1회 하고 좀 쉬었다가 또 1회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 김상우가 군생활했을 때 얼차려 규정이 딱히 변하지 않았거든요. 이 얼차려 규정으로 고민했을 때 훈련병이면 완전군장을 메고 2km를 걸었는데 사망을 해? 그러면 이거는 몸이 아파서 그랬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그랬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얼차려 규정은 이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몸이 안 좋았나? 건강이 원래 문제가 있었나? 혹은 우리가 몰랐던 지병이 있었나라고 저도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 내용을 보니 이런 얼차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얼차려를 이렇게 주는가? 지금 나온 얼차려를 언론에 나온 보도를 본다면 육군에서도 규정에 맞지 않은 얼차려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 얼차려를 주려면은요, 얼차려 규정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89표표기 같은 경우는 1회 20번 이내, 이거는 군장을 메고 하는 것이 아닌데 맨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4회 이내 반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0번 이내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양 무릎을 모으고 그 다음에 팔짱을 딱 옆구리에 끼고 앉아 일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개인에 파는 것도 이것도 깊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20분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1회 2km 이내도 사실 이렇게 몸에 엄청나게 부담이 갈 만한 건 아닙니다. 단독 군장입니다. 심지어 완전 군장이 아니에요. 훈련병에게 완전 군장을 채워서 이런 얼차려식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참선하거나 반성문을 작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과 시간이나 자유시간 내 8시부터 8시까지 1회 1시간, 그리고 이것을 1회 1시간 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줘야 됩니다. 휴식을 부여하고 다시 지금부터 얼차려를 실시하겠다라고 다시 공지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이 얼차려를 주려면은요, 참선은 이제 반성하는 겁니다. 약간 명상 같은 거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얼차려를 줘본 적이 있습니다, 병력들에게. 그러면 먼저 얼차려 규정을 보여줍니다. 너 계급이 뭐지? 너는 상병이구나, 넌 병장이구나. 그럼 너 완전군장으로 보행을 해야 돼. 그 완전군장 보행을 하자 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부터 현재 시간 몇 시부터 몇 시, 지금부터 얼차려를 실시한다라고 먼저 얼차려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얼차려를 하는 것을 전 옆에서 감독을 합니다. 그냥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그런 내가 집행하는 사람은 현장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어기고, 야 그냥 내가 너네 밤에 떠들어? 야 집합 완전군장 싸, 야 뛰고 와, 뛰어 가, 이렇게 우리가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입각하지 않고, 특히 심지어 훈련소라는 것은 규정과 방치, 우리 군에 있는 규정을 몸에 익히는 기관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훈련소에서 뭐 군인을 만들어 특전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뭐 실미도 부대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준비되어 있는 장교교육기관이나 부사관 교육기관도 아니고, 차라리 교육기관이었다면 그나마 좀 이해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때도 완전군장 메고 구보하고, 그리고 이 완전군장에 저희도 책을 넣었어요. 왜냐면은 가방이 이 완전군장 40kg를 맞춰야 돼서, 거기다가 이렇게 무슨 뭐 그 영어책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무겁게 만들고 군장을 메고 뛴걸음 연습하고 체력 기르겠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장교 교육기관인 거고, 그리고 장교 교육기관에서도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스탑을 하고 휴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얼차려를 자신의 이런 기분에 그냥 불러서 규정에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라는 것은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규정에 만약에 그대로, 아니 저는 훈련소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규정을 몰랐을 수가 있을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규정을 보여주고 병력들에게 규정을 인지시켜야 돼요. 좀 깜도 좋은 게, 나중에 만약에 이 친구들이 부모나 누구에게 나 이렇게 얼차려를 받았다고 얘기했다면 간부들은 당연히 징계받건, 이거 가혹행위거든요. 가혹행위와 얼차려의 차이, 가혹행위와 이 제식훈련의 차이는 규정에 있는, 그리고 내가 교육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차려를 주려면, 자 몇 시 몇 분 너희들은 내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몇 시까지 군기 교육을 실시한다. 얼차려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너희들은 훈련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얼차려를 실시하겠다. 실시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휴식 시간은 몇 시다. 자 준비 시작 이라고 해서, 이것을 괴롭히고 체력 증진이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성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성을 하고 내가 깨우치게끔 하기 위해서는 몸이 막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뭘 잘못했는가, 자 너 잘못한 거 알겠니? 자 오늘 이런 걸 해보니까 어때? 완전 군장 보행이랑 여러분 뛰지 않고 군장을 메고 보행만 해도요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km씩 하고 한번 쉬고 2km 한 번만 해도 저는 충분히 반성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완전군장을 돌다 보면 천천히 뛰지 말고 걸어다니다 보면 반성이 또 되기도 해요. 내가 좀 왜 그랬을까, 아무튼 그러지 말아야지. 이거는 우리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 친구들을 계도하고 이 친구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기 위함인 거지, 이것을 괴롭히고 체력이라는 말로 야 이 새끼 빠져가지고 이렇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지금 잘못된 행위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제 문제가 또 무엇이냐, 중간에 동료가 지금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이제 언론에서 봤는데 그랬으면 스탑을 했어야죠. 스탑을 하고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이게 우리가 참 지금 무능한 지휘와 배우의 부족이라는 건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군인들은 우리 장교 부사관들은요 몸을 쓰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뛰거나 훈련하거나 전투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체력 단련 교관도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투 훈련 교관도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훈련에는 과호흡이나 체력으로 인해서 많이 에너지를 쓰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이게 얼차려를 떠나서 만약에 체력 측정이거나 혹은 체력 단련이거나 그런 거 했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얼차려를 떠나서요. 체력 단련 한다고 했을 때도. 자, 그러면은 애초에 사람이 만약에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기 시작하면 식은땀이 나고 입술이 파래진다거나 혹은 외부에서 외형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병이 분명히 간부에게 보고를 했다고는 언론에 나와 있고요. 그때는 빠르게 스탑하고 조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교육기관에서 이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얼차려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 교육, 단순히 우리 초급 간부들 장교 부사관을 길러내는 양성교육 기관에서마저도 얼차려에 대한 규정 교육과 얼차려를 어떻게 실시해야 되는지, 얼차려 실시간에는 지휘관, 지휘자는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얼차려 규정 간에 혹은 체력 단련 간에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긴급 환자의 뭐 입술 색깔인다거나 호흡이라던가 식은땀을 흘린다던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 단순히 물을 먹여야 되는가, 천천히 걷게 해야 되는가, 천천히 호흡하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재가 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장교교육기관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된 사람이 그 교육훈련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교육훈련 기관이 이런 것이 많이 무너졌죠. 이런 교육은 아예 없죠. 교육의 부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물론 지금 마녀사냥을 떠나서 이 친구가 분명 잘못한 것도 맞고 규정이 아닌 그런 가혹행위를 실시한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육기관, 장교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교육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장교 교육기관이 매우 무너져 있어요. 장교들 부사관들이라면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을 이렇게 양성하는 이런 체육 단련도 훈련하는 이런 곳에서 이런 교육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전술, 교범 그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데리고 이끌고 이제 지휘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얼차려가 아니더라도요. 훈련 중이라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도 있겠지만 훈련 중에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훈련하다가 긴장하다가 막 뛰다가 과호흡이 와서 그것도 모르고 막 빨리 가자 하다가 너무 힘들다 빨리 와 인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과호흡 와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순직하는 경우도 있고 체력 검정하다가 이제 실제로 엄청난 긴장한 상태예요. 훈련병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시간에 이 훈련장에 왔기 때문에 매우 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긴장을 많이 해서 이렇게 온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로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 거면은 이병 김상호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긴장한 상태로 온 친구들에게 긴장하는 그런 얼차려, 심지어 저는 얼차려 분위기가 부드러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은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얼차려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반성의 기간입니다. 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내가 반성해서 잘못했구나라는 분위기가 아니라 좀 더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면 매우 더 긴장하고 매우 더 호흡이 가파라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급 간부들한테도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너무 긴장한 상태로 체력 검정 보다가 사망하는 경우. 정말 건강하고 체육대학교를 나왔던 학군 후배가 보병학교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뛴걸음하다가 내가 잘하려고 한 욕심 그리고 긴장 내가 열심히 잘해야지 꼭 특급 맞아야지 아니 그렇게 건강했던 친구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게 누구나 다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현장에 있는 우리 간부였고 관리 감독하는 중대장이었다면 혹은 관리 감독하는 우리 교관들이 있었다면 그런 친구들의 얼굴색이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하고 호흡하게 하고 걷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리커버리 하고 이러한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부재했다. 그냥 너 시해병 부리고 있네 이렇게 아마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물론 그게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요. 사실 매우 배움의 부족이에요. 너무 정말 죄송하지만요. 장교들이 다 알 것 같지만 사관학교 그 다음에 부사관학교 제가 좀 더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장교 부사관을 양성하는 이 교육기관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좀 안 되어 있습니다. 병력들이 말 안 듣고 병력들이 군기교육 받을 수도 있죠. 군생활 하다 보면 정말 군기교육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군기교육 했습니다.
제 소대원이 제 앞에서 불손한 행위 욕을 해가지고 너 저한테 욕한 건 아닌데 하늘에 대고 욕을 했어요. 아 씨발 못해먹겠네 그러길래 너 방금 뭐라 그랬어 하고 얼차려를 줬습니다. 하지만 얼차려 줄 때 당연히 얼차려 규정을 보여주고 얼차려 규정에 맞게 저도 복장 전투복을 갈아입고 저 단독군장 메고 친구는 완전군장 메고 제 앞에서 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서 네가 잘못했냐 안 해? 잘못했습니다. 오케이 그만하면 됐다 들어가자.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반성의 여지를 주는 것이 얼차려인 거지. 나 기분 나빠. 이 새끼들 봐. 뛰어 일로 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죠. 매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매우 이 무능한 지휘와 이제 배움의 부족이었다. 지휘관으로서 혹은 지휘자로서 혹은 규정에 너무 이거를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 원칙대로 만약에 그랬다면 그러면 이제 개인 건강상의 문제도 보일 수도 있겠죠. 혹은 내가 그 환자 관리 잘 못했던 거, 긴급 상황이 좋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규정이 입각하지 않은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으로 본다고 해도 충분한 여지가 있다. 자, 이런 교육에 부재가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에 떠도는 이야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커뮤니티에 떠도는 내용이에요. 팩트가 아닙니다. 커뮤니티에 떠도는 내용을 제가 누가 주신 걸 이제 받아온 건데요. 이번 훈련병 사망사건 긴급회의에 참석했던 현직 장교입니다. 작전장교입니다. 본 회의를 내용을 요약하자면 훈련병은 지병 문제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야 부대 내 피해가 최소화된다. 기자들한테는 부대 내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훈련병 개인의 지병이라는 내용으로 보도 자료만 줘라. 이번 사태가 여군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당 중대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할 것. 실제로 국방인사정보체계나 온나라 검색을 막았죠. 이 친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군 조직 내에 부조리함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이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어섰다. 이건 그 친구가 쓴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지휘관의 가혹행위 사망사건이 터졌는데 너무 당당합니다. 고인이 된 병사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이제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현직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의 태세를 봤을 때는 실제로 국방인사정보체계 검색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이런 통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좀 아직 확정된 건 의혹이에요. 사망훈련병 선착순 달리기 군장 무게를 늘리려 책을 추가했다. 이 내용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군장 무게를 몇 킬로까지 맞춰와 라고 했다면 원래 기본 군장이 단순 기본 군장이 한 침낭을 제외하고 한 18kg 정도 됩니다. 18kg? 17, 18kg 정도가 되고요. 만약에 그런 그 침낭이 들어가고 내용이 동계군장으로 산다면 한 23kg? 그리고 좀 더 이제 무장을 좀 한다면 30kg? 더 한다면 40kg도 갈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기본 군장만 싼다 그러면 한 20kg 내외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게를 맞추라고 했다. 이건 정말 만약에 무게를 맞추라고 했다면 이건 가혹행위가 맞습니다. 가혹행위가 맞고 한번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조사를 해봐야겠죠. 떠도는 이야기예요. 자, 보면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장병을 지시하는 체력 단련과 정신 수행 등을 말하는데 이거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만 할 수가 있는데 구보도 시키고 선착순 달리기도 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또 사망한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에는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했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는 맨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 특히 통상 200kg, 20kg 안팎인 완전군장 무게를 늘리기 위해 군장 안에 여러 권의 책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직 완벽한 건 아니에요. 팔굽혀펴기를 군장을 메고 한다는 거는 저희 때는 완전군장을 메고 팔굽혀펴기 잘 안 했어요. 팔굽혀펴기는 안 하고 워터퍼천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친구들은 훈련병입니다. 군에 들어온 지 이제 대략 한 10일 정도가 된 친구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밖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가 생각한 거 그 이하로 장교 부사관을 온 친구들은 그나마 체력검 정도 보고 그나마 장교 부사관이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체력이 살짝은 있겠지만 훈련병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체력이 아예 없습니다. 완전 사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체력이 아예 없다고 봐야 되고, 과거에는 체력장,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게 과거에는 학교에서 체력장이라고 이 학교 성적에 이 턱걸이, 그 다음 달리기, 제자리 얼리뛰기, 그런 것들이 성적에 들어갔어요. 수행평가처럼. 그래서 체력장 때문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운동을 했어요. 왜? 그게 대학교 들어갈 때 점수가 들어가고, 체력장 점수가 20점, 100점 만점 20점이었나요? 꽤나 높은 점수를 반영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체력장이 사라지고, 오히려 체력 수업에 애들 애들 운동시키면은 체력 선생님한테 민원을 넣고 애들 공부하기 바쁜데 그런 거 왜 시키냐 하면서 아이들의 체력이 너무나 낮아진 것도 맞아요. 너무나 낮아진 것도 맞고, 과거와 다르게 친구들이 이제는 초품화 학교를 품고 있는 학교 해가지고 바로 앞에 학교 가면서 많이 걷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체력적으로 옛날에는 학교 한번 가려면 15분 20분 걸어가는 거는 당연한 시대였는데 지금도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 체력이 많이 저하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다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훈련병이라면 걸음마부터 처음에 1km부터 천천히 호흡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띵걸음으로 옆에 사람과 대화가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고 혹은 군가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천천히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른 달리기로 천천히 뛰는 정도의 훈련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체력 증진을 올리고 그리고 체력 훈련과 충분한 휴식을 줘서 체력이 올라간 상태에서 친구들한테 뭔가 지시를 하고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이건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에 있는 친구 이 지시를 한 친구가 뭐 체력이 좋고 그리고 내가 뭐 군인이니까 나는 뭐 체력이 좋고 나는 뭐 체육대학교 나왔고 운동 잘하니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 들어오는 친구들은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저도 뭐 소대장 때 야전 가서 깜짝 놀랐죠. 병사들 체력 보고 저의 체력과 당연히 비교가 안 되죠. 장교랑 당연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의 수준에 맞게 가장 낮은 친구들의 체력에 맞게 그들을 먼저 앞에 세워놓고 그들의 페이스에 맞춰서 힘든 친구 호흡이 가빠른 친구들은 언제든지 손들어라 라고 얘기해서 빼서 부소대장이 열애한 친구들을 따로 천천히 걸으면서 뛰면서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호흡을 시켜주고 그렇게 뛰다가 만약에 그렇게 천천히 진행하고 뛰고 걷고 하면서 괜찮니? 할 수 있겠니? 예, 할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괜찮아? 할 수 있다? 라고 하다가 만약에 그러다가 쓰러졌다. 그렇다면 정말 할 말이 없죠. 그렇다고 했다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안타깝게 됐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차라리 오히려 간부를 이게 간부를 우리가 너가 참 열심히 하려고 하고 참 잘 알려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라고 했겠죠. 근데 지금은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지금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맞아요. 자, 그래서 또 커뮤니티 떠던 내용이 이건 내용입니다. 이거 팩트가 확인된 게 아니에요. 자, 12사단 6명 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은 화장실 가려고 침대에서 꿈틀대다가 걸려가지고 무작정 아무 말도 못하고 집합을 시켰다. 니들이 뭔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뭐 맘 같아서는 다 어떻게 하고 싶다. 들어간 지 10일도 안 되는데 무슨 일이냐. 뭐 인성도 안 되는 것들이 누굴 가리킨다고 하면서 인구감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어린이집부터 군대까지 애들 맡길 수 있냐고. 피해자 가족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뭐 니들 자식이 당해도 이런 법을 적용하겠느냐. 법이 거지 같으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 판치는가 훈련이고 뭐고 이렇게 또 이건 나오는데 이거는 팩트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떠도는 이야기인데 이거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12사단 신병교육대 24-9기 4중대 2소대 훈련병이 중대장 땡땡과 부중대장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뭐 사망했다. 근데 그 와중에 1소대 뭐 누가 소대장 누군가가 너희들 체력이 하향평준화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비웃었다. 근데 이거는 아니겠죠. 설마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너무 비약적인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카더란 것 같은데 만약에 이랬으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진짜 아닐 겁니다. 이거는 너무 좀 아닐 것 같아요. 설마. 자, 그런데 우리 군은요 오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자, 박한수 총장은 인권센터의 가혹행위로 규정한 것에 동의하느냐, 뭐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육군버스에 오르고, 자, 이날 뭐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화상회의가 참 재밌어요. 자, 내용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훈련병이 숨진 사건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모든 지휘관에게 심기일전에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신병 교육훈련 때 수준별, 단계별 훈련 강도를 적용하고 훈련병 건강 및 기상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부대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A 훈련병은 지난 23일 군기 훈련 중 쓰러져 민간병원 후송됐지만 25일 순직했다. 고인은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군 합동 조사를 마친 육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총장님 상태로 회의를 실시했는데요. 자, 어떻게 했느냐? 재밌는 게 말단 간부들까지 화상 청취하라고 해놓고 병사들은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도 특정 간부를 지정해서 너 빼고 다 나가! 지정해서 상황명은 통신 간부가 이제 임무 수행하면서 CCTV는 작전 장교가 보고 있으면서 병사들 다 나가! 왜? 병사들이 들으면 뭔가 새어나갈까봐. 병사들이 보고 또 어디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병사들이 또 그 얘기 듣고, 또 어디다 인터넷에 올리고 할까봐, 야, 병사들 나가 있고, 야, 간부들 누구누구 해가지고 앉아봐.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책이랍시고, 계속된 사고가 나니까 경각심을 가지십시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애도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매진합시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총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는데 이건 좀 비약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하지 않겠으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았다 라고 전파를 해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참모총장과 이 장군들이 지금 뭔가 문제인지 모르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죠. 자, 우리가 문제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얼차려에 대한 규정을 간부들이 많이 알고 있는가? 얼차려에 대한 규정을 사관생도
그 다음에 사관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곧 장교가 되고 부사관이 될 우리 초급 간부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 혹은 고군반에서 중대장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 너희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 혹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단계별로 생길 텐데 분명히 얼굴이 입술이 파래지거나 분명히 과호흡이 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텐데 너희들은 환자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런 거 제대로 교육이 되어 있는가? 오늘 당장 체력급 단련을 하더라도 오늘 당장 뛴걸음을 하다가도 분명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단순히 얼처리를 떠나서 당장 오늘 이런 일이 비슷하게 발생했을 때 우리는 초동에 그 환자를 식별해서 다시 리커버리하고 회복할 수 있게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했는가?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일을 잘못한 이 지휘관 그분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죠. 그 사람 당연히 이거 철저히 조사해서 너 왜 네 지휘권 남용해가지고 입대한 지 10일밖에 안 된 훈련병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당연히 강력 처벌해야 됩니다. 제가 그분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총장은 최소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냥 자 지금 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조심합시다. 여러분 이거 못할 사람 있어요? 이 이야기 못할 사람 있냐고. 지금 사고 많이 나니까 다들 규정에 입각해서 훈련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겁니다. 이거 혹시 못하는 사람 이 얘기 못할 사람 있어? 총장이 이런 일로 차라리 이럴 거면 왜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했는데?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했다라면 야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발생한 거야? 이러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야 제대로 한번 서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해보자. 뭐가 문제였던 거야? 야 걔는 왜 그렇게 한 거래? 그런 얘기 뭐 그래 개인적인 거고 이거는 이런 거 CCTV 회의에 띄우면은 이거 명예훼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빼고. 야 우리 장교들 제대로 뭐가 되어 있냐? 야 장교들이 왜 저렇게 기분 탓으로 얼차리를 줬지? 지금도 어느 부대에서는 누군가가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혹은 병력들에게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제대로 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규정을 얼차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떠한 사전 행동이 돼야 되는지 알고 있는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총장은 제대로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단순하게 사고 많이 나니까 주의하자. 이럴 거면 왜 긴급 주의관 했습니까? 그냥 이거는 보여주기식인 거예요. 사고가 났다. 얼마 전에 수류탄 사고가 났어. 거기다가 또 얼마 전에 장교가 안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같은 날에 거기다가 또 이제 이런 일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의는 해야겠고 일단 액션은 취해야겠고 그냥 다 모아놓고 긴급 주의관에 의해서 헛소리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모 군단장은 이럴 때일수록 정적인 부대 활동을 하면 침체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동적인 부대 활동을 하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그 동적인 부대 활동이 혹은 뭐 어이없는 레크레이션이나 그런 걸로 가면 안 되겠죠.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막 너무 꺼져 있거나 막 그러면 또 안 되겠지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병교육대 얼차려 혐의자 2명으로 특정해서 경찰에 이첩이 됐고요. 이 지금 중대장과 부중대장인 것 같아요. 이 2명이 해당 간부들은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해서 판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얼차려 과정에서 완전군장을 한 채 걷거나 뛰게 하고 완전군장을 한 채로 팔굽혀펴기 있던 지시가 있다고 보도를 했다. 이런 것은 모두 규정에 위반된 겁니다. 육군은 조사 초기 단계라고 했지만 얼차려 내용에 대한 구체적 보도가 나온 후 혐의자와 혐의 내용 적시해서 민간경찰이 이첩했다고 밝혔다.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군 소재 모 부대에서 훈련병 6명이 얼차려 받던 중 1명이 쓰러졌고요. 그 1명은 이제 사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또 얼차려가 없어질 거예요. 한동안 사실 얼차려답게 제대로 규정가 입각해서 그들에게 반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필요한 얼차려가 됐다면 그건 필요한 겁니다. 자 지휘관에 확인되지 않은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이런 또 여성 지휘관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성별을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군기 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신상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해당 지휘관의 구체적인 소속과 이름, 초성이 유튜브 관련 뉴스 영상의 댓글을 통해 확산됐다. 이에 지휘관의 실명, 성별과 함께 나이, 학번, 출신 대학과 학과, 임관 연도, 해당 지휘관이 찍힌 사진 등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게시글에 땡땡학번 여군이고 몇 년도에 임관했다고 적었다. 지휘관이 여중대장이 맞고 평소에 다른 기수 훈련병도 2시간씩 군장을 돌렸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휘관이 여성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성별을 문제 삼는 반응을 보였다. 병사보다 체력이 안 되는 여군이 무슨 근거로 사병을 지휘하냐? 여군이 완전군장은 해봤겠냐?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린 거 아닌가? 남자 장교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간호사들의 태움과 비슷한 느낌 아닌가? 라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자, 근데 저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여자가 여군이라서라고 여러분들이 잡는 건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남군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죠.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 사람도 잘못된 겁니다. 여군이라서라고 여러분들 자꾸 이건 프레임을 씌운다면 이건 좋지 않습니다. 만약 남군이 저렇게 무리한 얼차를 줬다면 저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이것을 여군이라서 여러분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스위치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해당 간부가
제대로 된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 자꾸 이거를 스윗이라고 하는데 여군이라서 했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 건 잘못된 거죠.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 이 친구가 뭐 이런 뭐 페미니스트 활동을 했다거나 혹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사회에서 하고 왔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얘가 여군이라서 여군은 안 된다라고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죠. 만약에 남군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해본 남자가 시키겠냐? 그거는 미친놈이 누가 이거는 미친 짓을 했는데 이 미친 사람이 해본 거 안 하면 뭔 상관입니까? 남군이어도 자기가 체력에 해서 야 이 새끼들 이것도 못해? 야 완전군장 띵고름해 이 새끼들 빠져가지고 자 이렇게 했으면 뭐 이 사람은 똑같은 살인자 아닙니까? 남군도 가혹행위 똑같이 했다 그만 사망했다 그럼 더 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이 뭐 어떠한 활동을 했고 어떠한 그런 뭐 이상한 뭐 우리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분을 보지 못했고 그걸 제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게 스윗이라고요? 그렇다면 전 차라리 스윗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스윗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그러면 부드럽게 지시하고 좀 뭐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드러운 리더십을 했다. 그러면 여군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나보고 스윗이고 이거를 나보고 여자를 내가 보호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면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평소에 페미적인 발언을 하고 페미적인 활동을 하고 막 그랬다면 당연히 이 사람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제가 그걸 보지 못했고 그거를 제가 알지 못했잖아요. 이거는 얼차려 규정도 모르고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기분이 흘러가는 대로 훈련병들에게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체력도 올라오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규정에도 없는 자신의 기분 내킨 대로 그런 얼차려를 가혹행위로 지시한 간부의 잘못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여군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보는 거는 저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논산 똥 사건 아세요? 그럼 그건 남군이 했는데 남군은 똥 먹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옛날에 육군훈련소에서 똥 먹으라고 한 사건은 남군이 시켰어요. 남군이. 그러면 그거는 남군은 똥 먹이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군들은 똥 먹이고 들어온 새끼들이라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이분이 나쁘고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간부들 장교들 특히나 옆에 있었던 부소대장도 저는 이분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라고 스탑을 걸었다면 물론 가장 선임자인 지휘관이 문제가 있죠. 하지만 중간에 잘못된 겁니다.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그걸 방조한 것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 자 그런데 부소대장도 여자라고? 그러면 그래도 여자라서 그랬다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분 다 잘못한 게 맞습니다. 두 분 다 잘못한 게 맞아요. 누구 하나 브레이크를 걸었어야죠. 근데 가장 책임이 큰 건 사실 지휘관입니다. 가장 선임자고 가장 거기서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지휘관이 가장 큰 잘못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또 내용은 우리가 지금 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간부 사망사고 이런 간부들이나 이런 병사들 사건 사고가요 작년 대비 이미 한 7배 상승했습니다. 솔직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죠. 이게 수류탄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수류탄이 터졌는데 또 누가 사망했네? 사망 그러다 보니까 또 요번에 대위가 사망한 거 얼마 전에 또 간부가 사망했죠. 육군 장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원래 여러분 뉴스에 안 나와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져.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형님 오늘 몇 사단에서 누가 안 좋은 선택했어요. 몇 사단에 누가 사망했어요. 이거 언론에 안 나오는 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예전부터 간부들이 사망하면 일단 조사부터 해요. 빚이 있네? 야 빚으로 자살했네? 아예 빚네. 개인적인 문제 사망 끝.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 안 나올 뿐이에요. 개인적인 일로 몰아갑니다. 걔는 개인이 그랬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요즘 친구들 중에 뭐 빚 없는 친구도 있습니까? 물론 젊은 친구들이 빚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죠.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비관적? 비관. 너 혹시 뭐 빚이 있어? 비관. 뭐 가정 환경이 안 좋았어? 비관. 혹은 어머니 아버지 뭐 사이가 안 좋아? 비관. 이렇게 이어가서 간부들의 사망에 대해서 언론에 안 나옵니다. 분명히 이 문제점도 부대에 있었을 텐데 그런 거는 다 빼버리고 간부들 사건 사고 되게 안 나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서야 좀 나오죠. 언론에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계속 벌어지고 있고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다른 영상 하임리버 측을 얘기하면서 지금 사건 사고가 계속 빵빵빵빵빵빵 터지고 있다. 그런데 이거 진짜 엄청난 큰 대형 사고 곧 터진다.
진짜 무너지고 우리 군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이거를 입막음하고 얘기 안 하고 언론에서 보도 안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 군에는 정말 이 내부적으로 전역도 엄청난 가족화가 되고 있고 간부들 스스로가 안 좋은 선택도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서야 빵빵빵 언론에 나오는 겁니다. 언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방금 또 이렇게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고에 의해서 육군 장교 사망한 내용도 걸려 나왔고요. 그다음에 32사단 수류탄 사고도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또 방금 또 연천에서 일병이 군무 이탈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뉴스에 나올 일은 아니죠. 뉴스에 나올 일은 아닙니다. 이거 탈영을 한 건데 탈영이 뉴스에 나오는 경우는 사실 이거는 뉴스감은 아니에요. 이건 되게 흔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또 발생했습니다. 방금 뉴스 나온 건데요. 공군 초급 간부도 숨지체 발견. 일주일 새 군 사망사고가 4명이다. 영내 독진자 숙소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됐다. 이렇게 차량 연기가 나고 있다는 소리. 저번에 양구에서도 육군 장교가 나왔고요. 이번에 또 공군 간부가 출근하지 않아서 가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많은 부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군이 조직원들이 지금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지금 건강하지 않은 조직이에요. 우리 군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탈영은 솔직히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것을 계속 묵인할 수가 있는가?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조직, 누구나 다 떠나가는 전역을 하는 조직, 엄청나게 전역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사람이 없다. 제 방송에서도 지금 계속 사람이 없다. 지금 큰일 났다. 10명이 해야 될 일을 지금 4명, 5명, 3명이 하고 있다. 곧 있으면 2명이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은 계속 북한만 바라보면서 직간 끝을 외치고 있고 대기태세만 외치고 있고 그런 원래 군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군은 당연히 적과 싸워서 이겨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은 잠깐 이걸 멈추고 우리 내부 조직에서 조직 진단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면 안 돼요. 지금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다 뒤집어 까고 엎어야 돼요. 하지만 오늘도 직관끝만 외치고 있고 오늘도 군은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 최수근 상병 언급하면 안 되는데 해병대 사건만 관련해서 서로 입씨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군은 그렇게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군이 조직 진단을 한번 제대로 해야 돼요. 조직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누군가의 일탈, 간부 한두 명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전방위적인 그 조직에 대한 이 지금 피로도가 너무너무 쌓여 있어요. 간부들도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서로 여유가 없다 보니 서로 이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유가 없고요. 내가 지치고 힘들잖아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지금 물론 대한민국 사회 전체적으로 병들어 있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조직이라고 사회라고 봅니다. 왜냐 어떤 것이 이슈화돼서 누구를 몰아서 무슨 뭐 죄인 취급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뭐 병든 것도 맞는데 지금 우리 군 조직이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언론에 계속 나오기 시작했죠. 곧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잠깐 멈추겠죠. 잠깐 스탑할 겁니다. 왜? 야 지금 큰일 났다. 사고 나면 안 돼. 잠깐 스탑하고 잠깐은 가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터지고. 근데 군은 사고를 막을 수는 없어요. 사고는 막을 수 없고 군이 사고가 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의 이 사고의 형태를 보면 상당히 지금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간부들의 자질 문제도 이제 더 심각해질 겁니다. 더 심각해질 거예요. 내 새끼, 내 소대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부대원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형제처럼 가족처럼 동생처럼 생각하고 질긴 인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퇴근하면 끝.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어쩔 수 없는 이런 지위가 나올 겁니다. 간부들의 질적 저하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중대장이 아직도 구속 상태가 아니고 멘토랑 있다. 그거는 우리가 이첩을 했기 때문에요. 좀만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방금 2,000원 쏘신 분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 지금 멘토를 통해서 그분 옆에서 아마 나쁜 생각 못하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경찰에 이첩해서 경찰에 수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구속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친구도 이제 지금 아마 많이 생각이 들 겁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깜냥이 생길지 어떻게 그런 겁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겁도 없다. 야 겁도 없다 진짜로. 만약에 그 친구가 부모님 통해서라도 민원이라도 넣거나 너 고소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겁도 없다 겁도 없어. 물론 이렇게 하다가 이 새끼가 욕 한마디 하는 거 그래. 욕 한마디 하고 내가 너무 감정상해서 너무 막 되게 야 이 개새끼야 했다 그러면은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너 얼마나 화가 나서 욕을 했겠냐. 그래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얼차려라는 거는 얼차려는 내가 그걸 행위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누구나 봤다라는 거고 누구나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딱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 위주로 딱 했어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반성할 수 있거든. 주얼로치 해도 충분히 신체적으로 힘들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 또 스윗 한남 아니란 건 아니라고 봅시다. 그래 뭐 초급만 도피 및 탈출할 때 여군들은 차로 도피한다. 그런 게 잘못된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전투병과면 전투병과의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지 여군 남군이 왜 나뉘냐고. 이건 잘못된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야 전투중대장 전투소대장이 왜 체력검정이 나눠져 있냐. 그러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런 사람들은 낙오를 시키고 탈락이야. 안 돼. 끝. 야, 네 군장 네가 못 들어? 아웃이야. 훈련 못 따라와? 아웃이야. 그러면 우리 병과로 올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딱 정해놔야 되는 건데 우리 군은 왜 따로따로 해놓고 공평하지 않아. 절대 공평하지 않아. 체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남군용은 당연히 무너뜨려야지. 그것도 거기서는 업무로 승부 봐야 되는 거. 하지만 체력이 동반되어 있는 전투병과 같은 경우는 그거를 못한다면 그들 내보내야 돼. 근데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이게 여군이라서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제 영상 한번 항상 보세요. 제 영상에서 언제 제가 여군들 체력 검정 봐줘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남 군무원보다 체력이 못한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했죠. 그런데도 나보고 스윗이라 그러면 난 달콤한 남자가 될 수밖에 없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제가 분명 김상호가 군 목표가 남 군무원이 여군보다 체력이 좋은 거 바꾸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남 군무원이 여군무원이 남 군무원도 만약에 그 직렬이 만약에 예비군 지휘관이다. 그럼 그 사람들도 체력이 필요하죠. 전시에 예비군을 지휘해야 되니까. 그런데 보병 여군이야. 그 보병에 맞춰야죠. 그게 안 됐다. 그럼 잘못된 거지. 자, 남자라서 그랬다. 그것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남자들만 우리 그런 징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